have to ask, maybe you shouldn't be here. I think this is the plan. 이게 제가 자막 없이 보기도 하고 자막을 켜놓고 보기도 해요. 영어 자막.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빅뱅이돈이라는 시트콤인데 너무 막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하는 시트콤인 것 같아요. 첫 화를 보면은. 그래서 이게 그냥 자막을 지금 켜놓고 다시 한번 봐보고 있습니다. 이게 내 귀가 잘못된 건지 아니 진짜 표현들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표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컴프레hen시블 인풋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지속해서 볼 수 있을 만큼 재밌는 콘텐츠로 영어 인풋을 계속 노출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단순히 영어 표현을 얼마나 아냐, 뭐 그 영어 수준이 아니라 내가 20%, 뭐 30%를 알더라도 그 컨텐츠 자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그 컨텐츠 뭐 혹은 영상이 어떤 정보, 시각 정보나 맥락 정보를 얼만큼 제공하냐. 예를 들어서 독서, 책을 읽으면은 시각 정보나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언어 맥락만 존재할 뿐이잖아요. 그러면은 컴프레hen시블 인풋으로 만약에 내가 20%밖에 이해를 못해. 그러면은 되게 효과가 없겠죠. 근데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먹방을 봤을 때 이 사람의 감정이나 혹은 행위들을 내가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영상을 통해서. 그런 어떤 정보가 있느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들이 언어 표현 외에도 있느냐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영어 수준, 뭐 관심사, 아니면 컨텐츠에 대한 사전 이해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보통 물어보세요. 근데 컨텐츠를 보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걸 찾아봐야 하나요? 되게 답답한데. 아니면은 영어 자막을 끄고 보고 있는데 답답해요. 영어 자막을 켜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세요. 간단하게 답을 드리면 네, 정답은요. 영어 표현이나 단어를 찾아보지 않고도 내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그거에 적응하셔야 돼요. 내가 20%든 30%든 사실 더 중요한 건 영어 지식을 찾는 그 과정보다는 그 시간에 더 많은 영어 인풋을 접하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언젠간 반드시 영어 자막을 끄고 보실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듣기 위해서. 외국인과 얘기할 때 자막이 뜨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 자막을 언젠간 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나의 수준에 맞는 컨텐츠를 찾았고 뭐 단어나 표현을 찾아보지 않고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찾아보셔야죠. 그러면 찾아보셔야 돼요. 100% 중에 20%도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아예 동기부여 자체가 안 된다 라면은 찾아보셔야 해요. 저는 뭐 물론 여기서도 콘텐츠를 좀 더 찾아보시라, 20% 30%를 이해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 분명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옛날에 본 영화라던가 내가 이미 봤던 유튜브라던가 뭐 이렇게 그냥 할 수도, 한글 자막으로 먼저 본 다음에 영어 자막이나 영어 자막을 끄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방법은 뭐 미드 쉐도잉이나 아니면 쉐도잉 영어 공부 방법에서 되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내가 단어나 표현을 몰라도 일단 한글 자막으로 보고 난 후에 영어 자막으로 계속 노출시키는 게 미드 쉐도잉의 가장 핵심적인 반복 학습의 중요한 점이잖아요. 그래서 지식을 찾아보기보다는 그렇게 인풋에 노출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너무 좌절감이 느껴지고 그게 뭔가 지속하기 힘들다면 그냥 찾아보셔야죠. 뭐 책이라도, 동화, 뭐 어린 왕자 이런 거라도 보시면서 단어를 하나하나 찾아보시면서 처음에 시작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내가 영어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없다 그러면 찾아보세요.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영어 공부 습관이고요. 그리고 내가 영어 인풋을 하면서 단어 지식을 찾아봐서라도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이해하는 그 즐거움을 느끼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즐거움이 가장 핵심이고, 그걸 위해서 필요하다면 단어나 표현을 찾아보셔야죠. 내가 정말 이거 보고 싶어요. 난 정말 이 애니를 보고 싶어요. 영어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 찾아보면서 공부하세요. 예. 제 아는 형 중에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하는 형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일본어를 거의 현지인과 가깝게 구사하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은 일본 애니 보면서 모르는 단어나 표현이 나올 때마다 찾아봤어요. 그게 왠 줄 아세요? 일본어 지식을 공부하려고. 그게 아니라 난 이 내용을 너무 알고 싶은 거야. 이 일본어 표현을 너무 알고 싶고, 이 일본 애니를 너무 이해하고 싶은 거죠.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단어나 표현을 찾아보면서 영어 지식을 쌓는 것보다는 실제 영어 인풋을 더 다양하게 접하는 게 영어 습득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의 목표 지점은 사실 뭐냐면,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이해하고 싶은 컨텐츠를 담대하게,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영어 표현이 나와도 그냥 넘어가면서 뭐 내가 이렇게 이해했으니까 이게 맞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사실 영어 습득, 그리고 영어 실력이 느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담대하게 생각하는 거. 저는 영어 자막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어 자막을 끄고 보니까 도저히 드라마나 영화를 볼 엄두가 안 난다? 그러면 영어 자막을 키세요. 하지만 영어 자막을 끄는 것에 언젠가 익숙해지셔야 하고, 그래서 저는 영어 자막을 꺼도 그 영화나 드라마를 즐길 수 있도록 처음에는 이미 본 영화, 이미 본 드라마 중에 다시 보고 싶은 드라마나 영화를 가지고 영어 자막을 끄고 보는 것을 훈련했어요. 언젠간 적응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과정도 최대한 좀 즐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요. 중요한 거는 컨텐츠의 종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냥 영어 표현을 몰라도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무엇인가, 혹은 영어 표현을 찾아보면서도 내가 즐길 수 있는, 그만큼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가 무엇인가. 내가 정말 불편하다, 그 과정이. 난 정말 찾아보고 싶다. 찾아보세요. 그 동기가, 내면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위해서 찾아보느냐. 단순히 단어 지식이나 영어 표현을 공부하기 위해서 찾아본다? 그것도 정말 불편하다면 오케이. 그런데 일단 동기가, 내가 이 컨텐츠를 정말 이해하고 싶다. 나는 이 컨텐츠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하루를 편하게 잘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영어 표현과 단어를 찾아보신다면은 훨씬 더 영어 습득을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입장은 그냥 담대하게 좀 넘어가시라는 거. 최대한 다양한 영어 표현과 인풋을 아는 것부터 좀 접하시면서 점점 넓혀간다면, 전 언젠가는 그 단어들이 쌓이면서 그냥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어처럼요. 한국어처럼 아는 단어를 계속 접하면서 아는 단어가 더 확실하게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주변부에 있는 단어들, 영어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게 전 가장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